혹시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써주면 정말 좋죠. 그렇게 써주는 임대인은 좋은 분이거나 뭐 대출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레오대출연구소 레오 김은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세 대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심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출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금이 여러분들한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임대인 계좌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는 마세요. 나중에 문자로 뭐 대출금이 실행됐습니다, 얼마 실행됐습니다 다 오기 때문에 내가 실행이 됐나 안 됐나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뭐뭐뭐뭐뭐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 서류를 제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당연히 신분증 필요하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담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세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고요. 전세 대출은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품에 따라서 안심전세 같은 경우는 중개물 설명서하고 공제 증서가 꼭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영수증 5% 이상 낸 계약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등본, 초본,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 즉실 확인서, 그리고 소득 자료는 소득이 없으면 그럼 전세 대출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득을 필요로 하는 전세 대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자,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간혹 뭐 여권은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행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여권도 뭐 가능한 은행이 있지만 이 두 가지의 서류가 가장 정확한 신분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신분증은 역시 사본으로 준비를 해갖고 오면 되지만 원본도 가지고 와야 본인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주택수를 조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같이 만나는 게 좋기도 하고요. 만약에 배우자는 너무 바쁘다, 못 온다 그럴 경우에 보통 은행에서 URL을 보내서 주택수 조회 동의서를 누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서류는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보다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필수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계약서. 우리가 전세 대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세 계약서와 소득 자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전세 계약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입주할 주소라든지 뭐 모든 내용이 다 적혀 있고요.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혹시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써주면 정말 좋죠. 그렇게 써주는 임대인은 좋은 분이거나 뭐 대출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계약서에 그렇게 써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심이 되죠. 혹시 내가 전세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전에 여러분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은데,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첫째, 이 집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뭐 소득이라든지 신용 점수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는 사전에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이 전세 계약서에는 중개물 설명서가 따라 붙고요. 그 다음에 공제 증서가 필수로 따라 붙습니다. 서류 안내를 이렇게 받으면 중개물 설명서는 뭐, 공제 증서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계약을 할 때 그 공인 중개사님께서 세 개를 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갖고 오시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전세 대출에서 안심전세 허그라고 해서 그 상품을 이용을 할 때는 이 서류 세 개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안심전세하고 서울보증전세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전세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요, 은행에서.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저는 그럼 전세 계약서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이거 줘도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세 대출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사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 복사를 해놓는 게 제일 좋겠죠.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는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께서 보험에 가입을 한 그런 증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혹시라도 뭐 중개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비용적인 부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을 한 그런 증서기 때문에 이 증서가 꼭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따라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영수증이 필요한데 이 계약금 영수증은 5% 이상 낸 계약금 영수증이 필요해요. 간혹 입금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심사를 하는 보증기관에서 요구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혹은 입금증은 날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게 되면 규제 전에 이분이 계약을 한 거다라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는 입금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는 다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 이제 서류로 또 포함이 되는데, 혹시 발급이 어렵다 하시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 오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미리 받으셔도 돼요. 전입신고는 우리가 입주하는 날, 당일날 전입신고를 하지만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한 이후에 효력을 발생을 하는 게 확정일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확정일자를 왜 미리 찍어갖고 오냐면 전세계약서를 은행에서 점유를 하니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확정일자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찍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걸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본, 초본이 필요한데, 이 등본, 초본에서, 초본은 사실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은행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써주는 서류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발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등본은 부부의 주택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초본도 안심전세 같은 경우는 필요로 한데, 그 집에 거주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이력을 모두 가져와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급을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는 게 좋고요. 안심전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한 달 안에 3번 정도 뭐 이사를 했다, 예를 들면 전입신고를 그렇게 많이 바꿨다, 그렇게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잦은 전입은 좋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른 상품으로 교체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우리의 재직증명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이력 다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현재 자격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디에 재직을 하고 있는지, 직장 피부양자인지, 지역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뭐 이런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가장 필요한 서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발급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1호77 1000번이거든요. 팩스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다운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옮긴다,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뭐 학교를 옮겼다, 1년에 한 번씩 학교를 옮겼다 그러면 사실은 학교를 옮긴 거지 회사를 바꾼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뭐 공무원증을 제출을 해준다거나 재직증명서를 제출을 해서 뭔가 일치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재직기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해요. 아니면 회사에서 그냥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이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회사를 옮겼다 이러는 분들은 기존 거는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려받으면 주민번호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직인이 꼭 찍힌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반드시 지금 다니는 회사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회사를 옮겨서 다닌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다, 그래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갑종근로소득세를 회사에다 요청을 해서 발급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을 하는데,
만약에 부부가 하나의 등본에 같이 있으면 요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미혼이야. 미혼인데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은행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이런 분들 있어요. 형제인데 전세대출 될까요? 그러니까 형제네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은행에서 형제 간에는 전세 대출이 안 되는 은행도 있고요. 가능한 은행도 있어요. 대신 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하겠죠. 정말로 그 집에 돈을 지급을 했는지, 입금을 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특히 형제까지는 괜찮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전세 대출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발급하는 모든 서류들은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막 가리고 땡땡 김땡땡 이렇게 나오고 하면 그 서류는 다 반려되고 다시 발급을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서류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유효기간 살펴보고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세 대출이 다 무사히 진행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삿짐 풀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날 전입신고가 필수예요. 저희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전입신고잖아요. 그래서 꼭 전입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전입신고 하러 가는 김에 여러분들이 전입한 등본도 하나 발급을 하고 전입세대 열람원도 발급을 해서 은행에다가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 전입을 한 등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사후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센터 갔을 때 이 서류를 다 발급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2번 안 가도 되겠죠.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잘 참고를 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